아, 역시 이게 한국이지. 내가 이것에 반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거지. 여기 한 아름다운 여인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기분 좋게 한국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튀르키예인 데보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계시나요? 저는 요즘 시차 때문에 피곤한가 했는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녀도 쌩쌩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걸 보니 시차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닌가 보네요. 저는 요즘 정착해 살기 위해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가고 미루어 두었던 집안일도 하고 새 직장에 컨택하며 첫 출근을 준비하는 등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튀르키예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원래는 터키였지만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죠. 튀르키예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한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지만 김연경 선수가 액자시밭이라는 튀르키예 명문 배구팀에서 주장으로 활약하기도 했고 김민재 선수도 튀르키예의 명문 축구 구단인 페네르바체에서 선수로 뛰었잖아요. 특히나 뜨거웠던 2002년 월드컵 때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이 만나 3, 4위 결정전에서 대한민국 응원단이 초대형 튀르키예 국기를 내걸고 흔들며 상대편을 응원하던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는데 이 장면을 본 튀르키예 국민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었죠. 비록 경기 자체는 대한민국이 2대3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도 튀르키예 선수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관중석으로 인사하는 훈훈한 장면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게 했답니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저는 사실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튀르키예 분이십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튀르키예에서 태어났지만 제 모국보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 시민권을 땄어요.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답니다. 사실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기 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겸 남자친구와 함께 튀르키예를 방문해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답니다. 일주일만 있다가 오는 일정이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편하고 합리적인 나라인지 확연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튀르키예로 떠났고 이때부터 여러 불편한 문제들을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는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편리한 카드가 있는데 튀르키예에는 그런 기능이 있는 카드가 없어요. 저는 한국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이스탄불에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답니다. 지역 간 이동하기 가장 빠르고 편한 건 비행기이긴 하지만 연착이 너무 자주 된답니다. 한국처럼 칼같이 시간을 지켜오고 가지 않아요. 가장 보편적인 시내버스도 그냥 일반 카드로 찍으면 요금이 2배 비싸서 꼭 이스탄불 교통카드로 찍어야 해요. 대중교통의 가격이 카드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니 한국 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번에 튀르키예에 한번 왔을 때도 현지 교통카드가 없어 일반 카드로 찍었더니 튀르키예인이었던 저도 2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저희 집이 위치가 좀 안 좋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여러 정거장을 거쳐 삥 돌아가기 때문에 50분이 걸리고 걸어가면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번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오기도 했고 장시간의 비행으로 피곤하기도 해서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탄불은 택시 요금 사기가 많기로 정말 유명해요. 이번엔 그냥 집까지 편하게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둘러보아도 택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저 한쪽에서 택시 브로커가 가격을 흥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모국어인 튀르키예어로 유창하게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했는데 한국에서 한국어만 하고 제 모국어를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튀르키예어가 좀 어눌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동양인인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저의 모습이 관광객 같았는지 그 브로커는 보통 택시값의 4배를 부르더라고요. 튀르키예는 한국처럼 미터기와 내비게이션을 켜서 정직하게 운행하시는 분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정말 한국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괜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저찌 흥정을 해서 보통 가격보다 조금 더 돈을 주고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만나러 가니 마음을 다잡고 기분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가 정말 너무 빨리 달리더라고요. 터키의 택시 기사님들의 운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험하답니다. 차선을 거의 안 지키고 차선 중간으로 다니는 기사님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달려도 거북이라고 놀림을 받아요. 그래서인지 튀르키예의 교통사고율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에요. 이렇게 운전자들의 운전이 정말 험한데도 튀르키예 사람들은 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튀르키예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단횡단을 한답니다. 차가 아무리 돌진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거든요. 질서를 잘 지키고 무단횡단을 거의 하지 않는 한국과는 다르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부모님을 만나고 친척들과 튀르키예 친구들을 만나는데 점점 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친구들과 만나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실내 아무 곳에서 너무 자유롭게 사람들이 흡연을 하더라고요. 잊고 있었지만 튀르키예는 원래 이런 나라였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흡연 금지 구역이라 괜찮지만 그 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옆에 누가 있건 상관없이 담배를 핀답니다. 흡연을 하지 않고 담배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튀르키예 어딜 가도 담배 연기와 냄새 때문에 지옥 같았답니다. 한국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정된 곳에 가서 흡연을 하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면 담배를 끄기도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담배를 피면서 먹지 않는데 튀르키예는 그렇지 않거든요. 식당에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는 문화 때문에 분위기를 내려고 테라스에 앉았다가 밥을 먹는 건지 담배를 먹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정말 어딜 가나 담배 냄새가 나서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녔답니다.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머리카락에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배어서 머리를 감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담배 냄새 때문에 하루에 2-3번 머리를 감아야 했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봤겠다. 정말 피곤했던 저와 남자친구는 집에서 쉬면서 여독을 풀었답니다. 다음날 제 옛날 친구들도 인사시켜주고 저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도 구경시켜줄 겸 친구들과 오랜만에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탄불은 옛날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타니노플 이어서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은 나라인데 사람들이 유적 위에 올라가도 전혀 간섭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성벽이나 유적은 개인의 집이나 창고로 활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콘스탄티노플 성벽은 주택의 일부가 되어 있고 허름한 집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튀르키예의 유적 관리 수준이 얼마나 바닥인지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은 유적들을 잘 보존하고 망가지면 복원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재나 유적들을 정말 잘 보관하던데 이렇게밖에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겐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이런 튀르키예의 유적지를 보고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거냐며 놀라더라고요. 괜히 민망해져서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친구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고 나서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엄마가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인 비닐봉지를 그냥 집 앞에 내놓는 게 아니게서요. 제가 오랜만에 오기도 했고 남자친구에게도 튀르키예의 정통 가정식을 만들어주시겠다며 엘리파타테스라는 튀르키예식 고기감자 스튜를 만들어주셨는데 요리하면서 나온 여러 쓰레기들을 한 번에 대충 봉지에 모아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튀르키예는 아직 후진국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분리수거를 안 하는 나라일수록 가난한 나라인 건 다들 아시죠? 튀르키예는 한국처럼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먼 것 같아요. 괜히 부끄러워서 집 안으로 후다닥 들어간 저희는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집밥을 먹고 2번째 날을 보냈답니다. 3번째 날은 남자친구와 둘이서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 시내에 가기로 했답니다. 저는 튀르키예에 오면 화장품을 꼭 1-2개씩 사가는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세계의 색조 화장품들이 많아 튀르키예에 오면 꼭 화장품 쇼핑을 한 번씩 하고 간답니다. 이번에도 화장품을 사볼까 하고 들른 가게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립스틱과 섀도우를 골랐어요. 둘러보니 점원들은 모두 다 바빠 보이더라고요. 선반 안쪽을 보니까 새 상품이 보여서 잘하면 내가 꺼낼 수 있겠다 싶어서 바쁜 직원들 번거롭게 하지 않고 제가 직접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아 서랍을 만지려는 순간 직원분이 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상품을 빼면 어떡하냐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건드려서 마치 상품들이 헝클어진 것 마냥 신경질적으로 손으로 한번 털어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혼이 나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뻘쭘해진 저는 그냥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 화장품 가게를 나왔어요. 기분이 좀 좋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점원들이 모두 친절하시고 이런 상황에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는데 모국인 튀르키예에서 오히려 더 홀대를 당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좋지 않은 기분을 전환할 겸 남자친구가 가보고 싶어한 바자르에 갔는데 외국인인 저희 남자친구를 보고 정말 심하게 호객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과한 호객 행위에 화가 났는지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가격과 상품 판매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만약 한국 분들이 가시게 된다면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경했는지도 모르게 종종 걸음으로 대충 둘러보다가 카페에 들어와 잠시 쉬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 가더라고요. 주위에 제가 좋아하던 로컬 식당이 있어 남자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또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모든 나라의 노숙자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이겠지만 이스탄불은 정말 결이 다르거든요. 외국인인 남자친구를 보고는 대놓고 팔을 붙잡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 된다고 거절하는데도 끝까지 쫓아오면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돈을 주고 떼어낼 수도 있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돈 달라는 요청은 끝까지 거절하고 재빠르게 로컬 식당으로 향했답니다. 한숨 돌리고 나서 저와 남자친구는 제가 좋아하던 로컬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오랜만에 와본 모국이긴 하지만 한국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한국인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더 위에 있고 편리하고 전문적이고 빠른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사시는 것 자체가 행운인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저는 가족들과 집 주변을 다니면서 여유로운 광장 잔디밭에서 쉬기도 하고 사원을 방문하는 등 여유를 즐기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역시 한국이지 싶었어요. 튀르키예와 비교도 되지 않게 빠른 인터넷, 친절하고 상냥한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로 상황과 호객 없는 쇼핑까지. 한국에선 당연한 것들이 튀르키예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발전하려면 선진국에 가서 살며 배워야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한국과 튀르키예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한국에 취업할 기회가 있어 저와 함께 한국에 왔던 친구들도 한국을 경험하고 느껴본 이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감탄을 연발하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저처럼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기회를 잡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친구들은 두려웠는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기회가 왔을 때 친구들에게 꼭 기회를 잡으라고 조언했지만 친구들은 저를 그저 부러워만 하고 실행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친구들은 결국 튀르키예로 돌아가 튀르키예는 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있는 나라라서 양대륙을 여행하기 좋은 다채로운 문화가 있는 물가 저렴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위로하면서 더 나은 선진국에서 배울 기회를 외면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여러 면에서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한국에서 당연한 것들이 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권도 땄고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도 약속했고요. 저는 앞으로 한국인으로 쭉 살고 싶어요. 선진국인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발전된 편리함을 누리며 사는 한국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제 외모가 외국인이어도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걸 한국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앞으로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나갈 저의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